일본 총리 기시다가 우리 대한민국과 잘 지내려고 한다. 이것이 유엔 총회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효과가 아니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은 말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말씀에 조금 유감입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기시다 총리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고 뜻깊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각자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을 한지 아십니까?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어저께 발언이에요. 이게 바로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부터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기시다가 윤 대통령 성의의 감격에 겨워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한국의 책임론이 해소되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던 일본이 그런 이유로 태도를 바꿨다 그것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에 한가득 거품 물고 발언하는 정진석 의원은 정상외교다운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곳이 유엔이라는 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마구마구 쏟아냈는데 오후에 속개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격식을 갖춘 유엔 총회에서의 만남 사진을 내보이며 정진석 의원의 귀신 씨나락 가먹는 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이 뒤로도 약 3분 정도 더 발언을 했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정진석 의원이 소개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 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을 홀대하던 트럼프를 이기고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일본은 환호했었습니다. 오바마 시대로 일본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일본의 희망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와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바이든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으며 민주화를 이뤄낸 그 삶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코에 붙이면 코, 귀에 붙이면 귀 같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인권, 실제 자유, 보편적인 실제 권리를 추구하는 정치인입니다. 바이든이 윤석열을 왜 그리 대하는지 감이 약간 오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은 주도국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 일본에선 당연히 이 주도국 지위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이든은 문재인 정부와 각별했고 자신과 문재인 정부 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극심해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산을 요청하려고 사우디의 숙이는 모습으로 찾아가긴 했지만 오랜 우방이었던 사우디를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바이든이 어떤 평가를 하고 냉대를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으론 바이든 백악관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다는 걸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을 뒤로하고 바이든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종전선언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주장했던 그 시기에 백악관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대신에 종전선언 문안 작성이 끝나간다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계 외신들은 역사적인 종전선언이 북경 올림픽 이벤트로 진행될 거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수평적 동맹관계로 존중했습니다. 결국 바이든의 추락하는 지지율이 발목을 잡아 대중국 강경 정책이 깊어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엉키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함으로써 추진했던 모든 것이 엉켜버렸지만 한반도 주도국 지위에서 한국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한반도 주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만 부르짖었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야만 남북이 멀어질 수 있고 남북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일본을 바라볼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일본이 희망한 것과 정반대로
일본에게 확실하게 중국 전선에서 앞에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초에 이루어진 2+2 장관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공동 발표문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와 군사에서 미국 일방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바이든 정부로부터 양해를 받았습니다. 2+2 회담에서 중국이 긴장할 만한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고 백악관은 한국의 고유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반중 전선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싶어 했던 일본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거에 뒤집어지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합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고 보름 만에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뭐였을까요? 문 전 대통령 만남 취소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가 불편한 만남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물밑으로 미국이 원하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의 새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알게 되었습니다.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미국에 극단적으로 의지하는 정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상원에서 4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고 대접해 주어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오는지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바이든입니다. 나토에서 바이든은 매우 고의적으로 노룩 악수를 했습니다. 비속어가 나왔던 행사장에서 바이든은 줄곧 기시다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포토타임이 끝나고 바이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윤석열을 바이든이 일부러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대화만 하고 외면했는데 바이든의 이런 모습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쪽 이유로 불발되어 바이든은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에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백악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집권 전부터 동맹 복원을 외치고 동맹 우대를 천명한 바이든이었습니다. 한국을 혈맹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이 요청해서 참석하게 된. 따지고 보면 한국은 귀한 손님이었는데 노룩 악수라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한반도와 영내 주요국 지위를 다시 안긴. 갑자기 일본의 태도를 변하게 한 중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과 유엔 총회는 공교롭게도 한미 연합훈련과 그 기간이 겹쳤습니다. 어쨌거나 영국은 미국에게 모국과 같은 위치에 있고 미국이 관여했던 모든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동맹국입니다. 바이든은 장례식에 날아가서 시신을 조문하며 모든 장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죽음을 바이든이 각별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겠지요. 반면 윤석열은 리셉션이 끝나고 나서 시신을 조문한 일왕이나 다른 정상들과 달리 시신을 조문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못마땅한 상대인데 자신의 귀한 친구를 모독했다. 바이든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미사에서 바이든과 같은 줄에 앉았다는 기사는 있지만 어떤 대화를 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미사 전후에 48초보다 길게 충분히 대화할 여건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보인 윤석열의 행보를 바이든이 보고 받았다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초청한 행사장의 일정을 이유로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더니 행사장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졸졸 따라다니고 격식도 갖춰지지 않은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위해 자국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찾아가 자국 언론 기자가 배석하지도 못한 채 정상 간 만남을 가진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이니 바이든이 보고 받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저런 정도의 저자세라면 한반도와 영내 문제에서 한국의 주요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미국에는 손해가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전으로 대하는데 일본을 주요국 지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해지는 일이 됩니다. 하원의장이 방문했을 때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나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IRA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국 정부, 바이든이 한국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남아있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내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아마도 엘리자베스 장례식이 끝나고 바이든은 기시다에게 한반도와 영내에서 이제 일본이 주요국 역할을 해야 한다 말했을 것입니다.
기시다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지 않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고 한국에게 누가 주도국인지 누가 미국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보여달라며 항공모함을 리턴시켜 한미일 재훈련을 미국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석이 자랑스럽게 소개한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의 관계를 거울 삼아 한국과 잘 지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기시다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진석이 말한 것처럼 한일회담이 성과가 있어서 기시다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완전히 신뢰를 잃어 한국이 영내에서 역할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왜 궁금TV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